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이폰 16E와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남겨주셔서 좀 보강 플러스 테슬라 주식이 300이 깨질 뻔했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를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예, 한국에서야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채널의 목표는 좀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어느 정도 그런 정보 전달에 좋은 기능을 한다고, 물론 저만의 시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록 가성비가 안 나와서 환율 때문에 심지어 아이폰 16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그 가격 책정할 때랑 지금 가격 책정할 때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은 또 한 가지 또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아이폰 16E는 처음으로 애플이 자체 설계한 모뎀이 C1 모뎀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초기 이제 첫 번째 모델이다 보니까 좀 성능은 기존의 그 퀄컴제 모뎀보다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파워 컨섬션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위 버전인 16보다도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무려 4시간이나, 비디오 플레이백으로 계산해보면 16E가 무려 4시간이나 더 갑니다.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저 작은 사이즈에 역대급으로 제일 길게 갑니다. 거기다 이거 자체 모뎀을 했으니 원가 절감 및 이득도, 아니면 그걸 이제 반영해서 가격이 599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더 뽑아낼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인도에서 만들고, 그래서 제가 눈이 얘기하는 게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 모뎀도 이번에 테스트를 하고, 효율성인 측면, 그 배터리 타임 측면, 그리고 AI 시대에 많은 기기를 뿌려야 되는데, 그리고 인도에서 생산됐고, 인도라든지 이런 신흥 시장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그렇게 가성비가 망해서, 물론 애플이라고 다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내놓자마자 누가 봐도 망할 폰을 내놓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켜 드리려고 요 부분, 그러면서 요 초점, 배터리 대비 이제 플레이백, 효율성이죠.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보면요, 참 애플은 진짜 대단한 게 이번에 갤럭시 S25가 정말 잘 나왔죠. 울트라도 진짜 잘 나왔고, 그래서 한국 유튜버들 보면 진짜 칭찬 일색인데, 맞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성능도 일부 진짜 게임에 있어서는 아이폰을 진짜 따라잡거나 넘기는 실사용에 있어서 진짜 잘 나왔죠. 부정하진 않는데, 그래도 애플이 여전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효율과 성능 두 가지를 압살하고 있었으니, 그러니 격차가 이게 말도 안 되게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배터리 사이즈를 보면은 16 프로 맥스가 4685mAh인데 갤럭시 S25가 5000mAh, 그러니까 배터리를 더 넣고 플레이백이 안 됩니다. 16 프로 맥스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면요, 근데 내부의 설계라든지 꼭 요걸로만 단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저만큼 들는 만큼 딴 게 더 들어간다든지 구조나 설계,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또 밸류가 다르겠지만, 근데 배터리 대비 비디오 플레이백 타임만 보면은 여전히 아이폰이 배터리는 들르면서 더 길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능은 이제 따라잡았는데 앞으로 C2 칩이 또 들어갈 거거든요. 과연 아이폰 17에 들어갈지 18에 들어갈지. 근데 이제 자체 모뎀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오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효율적인 모뎀이 앞으로 차기 저렴한 모델이 아니라 프로맥스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배터리 타임이, 플레이백 타임이 얼마나 벌어질지. 지금도 아이폰이 만약 갤럭시와 똑같은 배터리를 탑재한다 그러면은 이 격차는 말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물론 그렇게 늘 수 있을지는 또 구조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애플의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이번 기회에 보다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그게 또 일각에서는 TSMC가 만들어줘서 효율 면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여전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한국이니까 한국을 많이 신경 쓰니까 그 국뽕이라는 걸 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자국을 응원하는 건 맞는데 여전히 격차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나는 편이고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갤럭시가 굉장히 많이 선전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게 이걸 좋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아이폰 14, 15이 다 헤쳐먹은 시장이었죠. 탑 10을 보면은 여기 갤럭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2024년에는 당당히 갤럭시 S24 울트라가 들어와 있고 갤럭시 A15 5G가 꽤 선전을 했습니다. 진짜 이젠 탑5 안에 다시 들어오는 역시 갤럭시 대단하다. 근데요 여기서 보면요 전부 대만 거의 다 대만제입니다.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아니라 AP가. 지금 뭐 애플 칩들은 전부 TSMC가 만들죠. 갤럭시 S24 울트라 S24의 기본과 이제 플러스인가요? 그 낮은 두 모델은 엑시노스를 그땐 썼죠. 근데 이제는 엑시노스 안 쓰죠. S25 와서. 근데 S24 울트라는 퀄컴이었습니다. 스냅드래곤이었고요. 그거 TSMC가 만들었고 A15 이 저렴한 거는 그래도 엑시노스가 아니야. 나 이제 너무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아뿔싸 대만제 미디어텍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를 보고 갤럭시가 선전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 받아들이는 건 결국 뭐야? 자사 칩을 빼고 대만제 칩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에서 생산된 칩을 넣으니까 선전하게 됐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꾸역꾸역 미국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꾸역꾸역 조금씩 여전히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미국 한정입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 데이터고요. 자, 더 나아가서 반도체 얘기다 보니까 제가 중국의 추격이 정말 무섭다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말도 안 된다. 격차가 꽤 난다. 단 1년 만에 이렇게 결론이 날 거를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DDR4나 3의 시장이 정말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DDR5라든지 뭐 최신의 그러니까 특히 AI 덕분에 사람들 관심사가 거기 더 많이 갔는데 여전히 그런 좀 낮은 공정에서 파는 메모리 양이 무시 못합니다. 좀 옛날 데이터지만 2023년에는 D램의 그 DDR4 옛날 구형 시장은 60%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건 뭐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삼성이라든지 SK, 지금 마이크론이 DDR3, DDR4를 올해 말에는 결국은 생산을 안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왜 안 할까요? 중국 영향이 크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구형 메모리는 많이 쓸 텐데 그 시장을 다 날리게 되는데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특히 잘하고 있죠. 이제 HBM이라든지 이제 엔비디아가 저 비싼 HBM 보다는 새로운 규격의 메모리 규격도 GPU를 위한 거기도 이제 런칭을 하게 됐고 거기에 기존의 이런 삼성이라든지 SK 마이크론이 발맞춰서 빨리빨리 이제 전환하면 어떻게든 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고 저러다 DDR5도 하겠다 그러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AP라든지 추론하는 칩이라든지 AI에 있어서도 추격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결국 이런 구형 메모리가 미국에서 안 쓰이는 것도 아닌데 결국 그런 시장이 다 중국에 가면은 나중에 역제재를 받은 게 아닌가. 물론 당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기후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뭐 1, 2년 내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속도라면은 중국이 그냥 자체적으로
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AP라든지 자체 이제 AI 트레이닝이라든지 아직은 한참 멀었는데요. 다시 한번 진짜 멀었는데 사람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심지어는 제가 이거 깊게 다루지 않았던 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아직은 시간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지금 이 기사로 봤을 때는 중국의 추격을 사실상 물론 중국이 잘 공개를 안 하기도 하지만 알기가 어려웠겠지만 결국 이건 인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수율이 낮든 어쨌든 중국 정부가 보조를 하든 어쨌든 이제 DDR3나 DDR4는 이제 다 중국 판이 돼가는 씁쓸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기왕 모뎀까지 다룬 김에 메모리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 주식이 마이너스 8%가 넘게 300이 장중에 깨졌다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 또 1월이 되면은 워낙에 테슬라의 비판적 기사가 나오니까 매년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한데 또 이게 저도 걱정이 돼서 항상 이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리고 항상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엄청 좀 타격을 받았죠. 근데 원래 슬로우 스타터긴 한데 유독 올 1월이 좀 타격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보게 되고 이제 알아보는데 좀 깊게 얘기하면 언론이 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서 요런 포인트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유럽 친구들이 BMW나 이런 친구들이 잘한 것도 맞지만 중국 친구들도 계속 중국 얘기를 하는데 중국 친구들도 유럽에 지금 전기차 시장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기 있는 모델을 보니까 굉장히 싼 저가 모델, 작은 모델들입니다. BMW도 다른 모델들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어봤자 이게 몇천 대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은 아닌데 이번에 폭발적으로 는 게 이제 iX1입니다. 이게 아주 소형 SUV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싸이기라든지 BYD도 시굴이라든지 MG4 GS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그러니까 소형 모델들이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세가 잘 안 먹는 거죠. 뭐 최대 40%까지 때리지만 뭐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워낙 저가인 차다 보니까 40% 최대 맞아도 그러니까 뭐 10,000불, 14,000불, 뭐 20,000불. 지금 유럽에서 리뷰 몇 개 유튜브를 보니까 썸네일도 그러니까 관세를 맞아도 엄청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더라고요. 중국의 힘이 대단합니다. 진짜. 그 영향이 더 크고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이거에 대응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가 더 커요. iX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고급이니까 BMW는 그래도 좀 비싸게 팔겠죠.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게 이제 지역의 보조금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서 좀 가격을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iX1이 컴팩 SUV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모델 Y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자율주행 혜택을 유럽에서 이걸 좀 맛보질 못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게 조금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다루지 않아서 좀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루빨리 유럽에서도 FSD가 좀 잘 돼야겠고 그리고 더 저렴하면서 해치백 스타일의 그러니까 유럽형 모델이 빨리 모델 2라든지 뭐 Q라든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델들이 좀 빨리 나와야지 좀 반전하지 않을까 더 빨리. 근데 그런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포커스원님이나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또 알려주셔서 이제 중국에서 FSD가 런칭이 됩니다. 속사정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테슬라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BYD가 좋다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중국에서 쓰는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미국 수준에 혹은 그에 근접할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의 데이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돌아다니는 교통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트레이닝해서 한 FSD가 지금 중국에서 런칭되는데
꽤 그래도 아주 잘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그냥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이겨내면서 FSD를 런칭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반도체를 중국에 가져갈 수는 없고, 데이터도 불충분하니까 오픈소스로 열려있는 중국의 교통 데이터로 미국에 아주 뛰어난 이걸 트레이닝해서 여기다가 이제 심어서 하는 건데, 진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은 성능이 미국같이 북미 정도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그런 역경을 뚫고 어느 정도 FSD를 런칭하기 때문에 이제 BYD랑 좀 비교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FSD가 되고 미국에서 되지만 이게 동등은 아니지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테슬라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한다라는 게 진정한 진짜 AI의 대단한, 물론 이제 더 잘 되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세일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텐데, 기술적으로는 참 이런 역경을 뚫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함에 저는 좀 놀라운데, 하루빨리 좀 제가 느끼는 이런 FSD 성능을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모든 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뒷배경, 그러니까 오픈소스로만 흡사 딥시크 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피겨에서 하는 로봇이, 그러니까 피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논문을 쓰면서 기술이 공개가 되고 아이디어가 어쨌든 오픈이 되는데, 그런 걸 테슬라가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겨를 뭐 칭찬한 것도 있지만 테슬라도 충분히 이런 AI에 있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그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GPT한테 2023년이나 2024년에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들 혹은 테슬라 뉴스들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죄다 뭐 세일즈가 안 좋다. 그때도 2024년 1월에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빌미로 망할 거라는 뉴스들이 허다하게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성에 저도 젖어서 뭐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 강도가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칼잡이 역할을, 칼을 막 휘두르고 있다라는 점, 그게 더 극한으로 달리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런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FSD를 런칭하는 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과거에 제가 항상 1월 달에는 안 좋은 뉴스 투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테슬라도 진보를 했고 주식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지. 근데 그때와는 다른 점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도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이 문제가 됐었더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